유튜브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버지가 이강인 선수의 군면제를 취소시키겠다는 제목의 영상이 뜹니다. 소속팀과의 계약 해지를 언급하거나 동료 선수와의 불화가 있다고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무려 8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팀 내 불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를 소재로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 돈벌이에 이용한 겁니다. 유해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한 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약 2주 동안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 생산된 가짜 뉴스 콘텐츠는 195개 채널에서 모두 361건이 올라왔고 총 7천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올려 벌어들인 수익만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등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영상 삭제 등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영상 게시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호하다 보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소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큰 불이 났다는 등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여럿 보입니다. 클릭해 스크롤을 내려보니 당신은 낚시뉴스에 당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이를 접한 시민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충격인데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언제 왔어요?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싶기도 했고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한 사이트에서 가짜뉴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심지어 뉴스 제목만 한 줄 입력하면 낚시 뉴스가 만들어진다고 홍보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이런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카카오톡에 공유하는 데까지 불과 26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뉴스가 퍼져나가면 사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론장을 상당히 약화시킬 그런 위험성이 크죠. 사람들에게 단순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 없이 운영되는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생산, 당연히 불법인데 이걸 만들어주는 사이트까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게 방조하고 퍼뜨리는 사이트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시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짜뉴스들이 범죄랑 관련됐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허위 사실이나 유명인, 특정 개인들에 대해 명예훼손한 글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제가 확인해보니 2년 전에도 이미 네티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미 신고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취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물어보니 2년 전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시정요구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젓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URL을 조금만 바꿔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심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가 계속 방치되면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도 우려를 포했는데요. 동화 양치기 소년처럼 실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일 취약한 분들은 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죄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또 가짜뉴스네 하면서 진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 펜타곤 근처 폭발 사진으로 뉴욕 증시가 출렁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을 주요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는데 모두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었죠.
우리나라도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짜뉴스가 퍼진다면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유혹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짜 뉴스를 만들면 상품권을 준다고 꼬드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서요. 내가 만든 기사를 없애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 전면에는 가짜뉴스를 만들면 1,000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이고. 막상 뉴스를 만들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삭제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뒤 삭제되는 건 5만 원, 24시간 이내 삭제되는 건 10만 원을 명시해놨는데요. 또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다며 돈입금을 부추기는 협박성 문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도 공갈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당사자들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공갈이 성립하고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삭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보내는 행위는 물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재벌 2세와 연예인이 결혼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인데도 이틀 만에 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가짜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중에 맥주병을 맞고 기절했다거나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 암에 걸렸다는 심각한 명예훼손 내용까지 있습니다. 왜 안 모르냐면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짜뉴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유명 연예인이 사망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몇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신고에도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뉴스가 유포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영역인 방송, 언론에 들어온 플랫폼사로서 윤리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유튜브 측이 삭제와 차단을 거부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통신심의 소위를 열어 문제의 채널들에 대한 심의에 나설 방침입니다.